11장 7절에 함수 포인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펑션 포인터라고 하고요. C 언어 문법 중에 제일 어려운 문법이 되겠네요. 함수도 어렵고 포인터도 어려운데 두 개를 다 알아야 되는 문법입니다. 자, 우리가 포인터를 선언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여기 별표를 에스터리스크를 하는 거 알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변수의 주소를 같은 자료형의 변수의 주소를 이렇게 쓰게 되어 있고요. 자, 근데 이게 포인터인데 함수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함수 포인터라고 얘기하고요. 바로 이제 예제에서 나오지만 이런 식으로 함수의 그 첫 번째 줄 헤더 부분에랑 비슷하게 생긴 애고요. 보통 이제 함수의 헤더 부분에는 여기 함수 이름이 오죠. 그 자리에 이렇게 이제 이름을 쓰고 앞에 포인터형으로 잡아주는 애를 연산자 우선순위 때문에 이제 괄호를 열고 닫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을 우리가 함수 포인터라고 얘기합니다. 일반 변수의 주소를 저장하기 위한 거고요. 이렇게 함수 포인터는 함수의 주소를 저장하기 위한 포인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C 소스 코드에서는 이제 컴파일돼서 기계 코드로 변환이 되고요.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이 기계 코드가 메모리 램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건 알고 있죠.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함수를 호출한다는 것은 이 기계 코드 중에서 그 함수 부분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려면 그 주소가 필요하겠죠. 이 함수 부분이라는 것이 그 함수의 주소 값이 되는 것이고, 이 함수의 주소 값을 저장하는 포인터가 바로 함수 포인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변수의 이름은, 배열의 이름은 그 배열의 첫 번째 방의 주소랑 비슷한 개념으로 함수의 이름은 메모리상에 존재하는 그 함수의 위치를 가리키는 기계 코드가 들어가 있는 거에 주소, 포인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초급 과정에서 DLL 이런 걸 만들진 않은데요. 이제 제가 예전에 그 윈도우즈 API 강의, 제 책도 있지만 그런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이 DLL 같은 것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 DLL을 혼자 실행할 수는 없고요. 다른 실행 파일이 이렇게 호출해서 필요할 때만 불러다 쓰는 메모리를 절약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를 DLL이라고 하고요. 뭐 스태틱 라이브러리도 있고 있습니다. DLL 파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격에 있는 DLL 파일에서 내가 함수를 호출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함수 포인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뭐 이런 건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예제 이제 있지만 퀵 서치라고 해서 퀵소트라고 해서 굉장히 성능이 좋은 그 정렬 알고리즘인데 표준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제 그 함수를 쓸 때도 이제 이 함수 포인터를 알아야 되고요. 이진 바이너리 서치 이진 탐색하는 이제 이 바이너리 서치 함수라든지 이것도 표준 함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즈 API에는 많은 함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런 뭐 타이머를 세팅하고 이럴 때 사용하는 함수라든지 굉장히 많은 함수들이 이제 함수 포인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한 C 언어만 공부를 할 때는 사실 필요 없는 문법일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표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런 굉장히 좋은 두 개 함수를 쓰거나 아니면 이제 게임이나 이런 거 만들려면 콘솔에서 만들지는 않잖아요. 윈도우스 프로그램으로 넘어갈 때는 굉장히 많은 함수들이 함수 포인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되는 문법입니다. 근데 뭐 초보 때는 사실은 뭐 몰라도 거의 관계가 없죠. 이 함수들만 쓰지 않는다고 하면. 근데 이 함수들도 굉장히 중요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제 알고 있는 게 좋고요. 자, 우리가 지금 보면 요 setTimer 함수가 되겠는데요. 이 setTimer 함수는 이렇게 이제 4개의 매개 변수를 갖는데 이 네 번째 매개 변수를 보면 a pointer to the function이라고 되어 있네. 함수 포인터란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거를 callback 함수라고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긴 하는데 호출은 못하고 OS가 알아서 막 호출을 해주고 이런 함수들입니다. 뭐 조금 어렵죠. 뭐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 두 개 함수를 쓰기 위해서 함수 포인터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 정도만 알면 되겠어요. 자, 우리 함수 포인터라는 것은 뭐냐면, 일단 여기 지금 프린트라는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매개 변수도 없고 리턴형도 리턴 값도 없는 그런 함수가 되겠고요. 나는 프린트 함수입니다라고 이제 출력을 하는 함수가 되겠고, 당연히 이제 이 프린트 함수를 호출하려면 프린트 가로 열고 닫고 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뷰 가로 열고 닫고 해서 호출을 했더니 결과가 똑같이 나왔어요. 굉장히 특이하죠. 뷰라는 함수는 여기 있지도 않는데요. 자, 어떻게 만든 거냐면, 자, 일단 이 뷰라는 함수 포인터를 만들어야 돼. 함수 포인터 만들 때는 얘를 그대로 쓰고 여기 함수 이름 자리에다가 내가
붙이고 싶은 함수 포인터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아무거나 쓰면 돼요. 근데 이제 포인터형으로 잡아줘야 되고 우선순위나 이런 것 때문에 괄호를 열고 닫고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함수의 이름인 프린트를 여기다가 대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프린트로 호출해도 되고 뷰로 호출해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게 바로 함수 포인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수 이름 자리에다가 괄호 열고 별표 함수 포인터 이름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좀 특이한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떻게 만드냐면 보통 이제 프린트에 해당하는 함수 포인터를 만들겠다 그러면 이렇게 그대로 씁니다.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프린트로 똑같이 주면 안 되니까 포인터형으로 뭐 아무거나 주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AA라고 그냥 간단하게 줄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 프린트 함수 이름을 여기다 뷰나 AA에다가 호출을 이렇게 대입할 수가 있게 돼요. 왜냐면 같은 자료용이거든요. 그래서 뷰로 호출하게 되면 일단 뷰로 한번 호출해 볼게요. 자, 그러면 나는 프린트 함수입니다 라고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당연히 프린트라고 해서 호출을 해도 똑같이 당연히 호출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AAA에다가 프린트를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그럼 이제 이번에는 AA라는 이름의 함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 개가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프린트라고 하는 애는 원래 만든 함수를 자체적으로 이름을 가지고 호출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뷰나 AA는 함수 포인터라고 해서 이렇게 여기 함수의 헤더 부분을 떼서 그대로 한 다음에 여기 지금 원래 함수 이름 자리에다가 괄호 열고 닫고 해서 포인터형으로 해서 잡아주면 되겠고 이렇게 잡아준 함수 포인터에다가 이제 함수의 이름만 대입해주면 원래 이 함수를 호출하듯이 그렇게 호출해서 똑같이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바로 함수 포인터입니다. 사실 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리는 없고요. 얘가 이제 실제로 어디서 활용이 되냐면 그 전에 한번 add 함수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dd 함수 같은 경우에 원래는 이제 add 이렇게 호출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3,4 하게 되면 3은 x로 4는 y로 가서 7이 튀어나와서 결과가 7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 그대로 떼서 여기 지금 함수 이름 파랗게 되어 있는 함수 이름 자리에다가 괄호 열고 닫고 포인터로 하나 해서 잡아주고 p add라고 잡아줬네요. 이렇게 잡아주고서요. 조금 요 함수의 이름을 p add에다 넣어주면 여기 지금 add라고 호출하는 거나 p add라고 호출하는 건 똑같아요. 얘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는 위치가 똑같아서 이렇게 마치 함수의 별명을 만들어서 그 별명을 가지고 원래 함수를 호출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문법적으로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죠. 자, 근데 이제 실제로 뭐 이런 거를 할 리는 없을 것 같고 실제로 함수 포인터가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은 이 퀵소트, 퀵소트, 퀵정렬 하는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입니다. 우리 정렬하는 방법 중에 이제 굉장히 성능이 좋은 게 이제 퀵소트고요. 퀵소트고 이 퀵소트를 아예 표준에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꼭 이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하면 좋은데 자, 이 함수를 잘 모르고 안 쓰는 이유가 바로 이 문법이 어려워서 그래요. 자, 지금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정렬할 배열을 쓰면 되겠고 배열의 이름만 쓰면 됩니다. 보이드 포인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열 몇 개냐, 내가 정렬할 게 몇 개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인티저냐 캐릭터냐 몇 바이트짜리냐 뭐 이런 것들 지정을 해줘야 되고 바로 이제 네 번째 인자가 지금 본 함수 포인터가 되겠습니다. 매개 변수 두 개의 인티저로 리턴이 되는 이제 그런 함수 포인터가 지금 여기 되어 있어서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함수야 뭐야 뭐 포인터야 뭐 변수야 해서 굉장히 이게 어렵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은 여기서 이 함수 되게 어렵다 라고 해서 이제 사용을 하지 않고 이렇습니다. 자, 이 함수는요, 지금 매개 변수를 일단 두 개 받게 되어 있고, 두 개도 뭐 콘스탄트 보이드 포인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리턴형도 인티저로 되어 있고, 함수 이름도 컴프라고 되어 있는데, 자, 왜 이런 함수가 이제 필요하냐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퀵소트 함수를 쓸 때는요, 이제
데이터를 정렬하는 거잖아요. 뭐 숫자면 1, 2, 3, 4, 뭐 4, 5, 4, 4, 3, 2, 1, 뭐 이런 식으로 정렬하거나 문자면 뭐 A, B, C, D, B, C, D, B, C, D, C, B, A 뭐 이런 식으로 문자열도 비교할 수 있고 정렬할 수 있고 쭉 있는데 어떤 자료형이 들어갈지에 따라서 그 비교하는 알고리즘은 다 다르잖아요. 그걸 뭐 여러분들이 큐소트를 만드는 뭐 컴파일러 회사에서 다 어떤 자료형이 들어오더라도 다 비교할 수 있는 그 알고리즘들을 다 만들어 놓을 이유가 없고 만들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자료형에 맞춰서 여기에다가 그 함수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이 컴프라는 함수를. 이 컴프라는 함수는 이제 두 개의 값을 비교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갖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자, 일단 앞에 게 크면 양수가 튀어나오고요. 이렇게 보이드형 포인터니까 포인터 연산을 해서 그 값이 앞에 게 크면 양수, 같으면 0, 뒤에 게 크면 음수의 값을 반환하는 그런 함수를 여러분들 직접 만들어서 이 컴프 함수를 구현을 해줘야지 이 퀴소트 함수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어려워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퀴소트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좀 전에 지금 얘기를 했던 얘기입니다. 내가 자료형을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큐소트 만드는 뭐 컴파일러 회사에서는 이 일반적인 이 컴프 함수를 지금 비교하는 함수를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료형을 아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넘겨줘야지 거기서 호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뭐 사실 알고 나면 크게 어렵진 않은데 일단 이제 srand 함수를 이용해서 100개의 데이터를 이렇게 쭉 0부터 32767까지 데이터가 이제 랜덤하게 값이 나왔습니다. 랜덤하게 나왔고요. 출력을 해본 결과가 되겠습니다. 퀴소트 함수는 일단 여기 소트할 지금 이제 여기서 배열이죠. 배열의 이름만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얘가 몇 개인지를 써주게 되어 있고 각각이 무슨 형인지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뭐 물론 4라고 직접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페어 함수, 컴프 함수를 만들어서 직접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야 되고요. 이 아까 컴프 함수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제 앞에 게 크면 플러스 값, 뒤에 게 크면 마이너스 값, 같으면 0이 나와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티저형을 비교를 해야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콘스탄트 보이드 포인터형으로 쓰게 되어 있는데 보이드 포인터형이지만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인티저형인 거 아니까 당연히 캐스트 연산해서 인티저형으로 만들고 아까도 나왔었죠. 둘 다 만들고 거기에 값을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앞에가 크면 플러스 값, 뒤에가 크면 마이너스 값 같으면 0이 인티저로 튀어나오는 조건에 부합하는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이 컴파 함수를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걸 직접 여러분들이 만들어줘야 돼서 이 퀴소트 함수를 일반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W형의 데이터를 가지고 논다 그러면 이런 데가 W형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도 W형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이제 배열도 W형으로 해서 뭔가 W형 데이터들을 만들어서 이제 정렬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퀴소트 함수를 사용하려면 이런 함수 포인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형으로 지금 넣어줘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그대로 이 형에 맞춰서 지금 여기 그대로 써놨잖아요. 그대로 써놨죠. 그래서 이런 함수를 직접 만들어 줘야지 이제 내부적으로 이 퀴소트 함수에서 이 함수를 보고 이 친구가 인티저형 가지고 두 개 정렬하려고 하나 보다 라고 이해를 하고서 정렬을 해줍니다. 이진 탐색 그 바이너리 서치 함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바이너리 서치 함수는 여기 키 이런 값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함수예요. 이런 값이 있습니다. 라고 묻는 거 뒤에는 똑같고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도 얘도 함수 포인터를 쓰고 있고 요 키 값을 이제 콜바이 레퍼런스 형식으로 해서 이제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키에 해당하는 값이 발견이 되면 그 번지가 튀어나오고요. 발견되지 않으면 널 포인터가 리턴이 되는 그런 함수가 바이너리 서치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이 컴페어 함수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아까 조건에 부합하는 이런 함수를 만들어 줘야지 돼요. 자, 보면 똑같고요. 퀴소트로 해서 일단 정렬을 했습니다. 퀴소트로 해서 정렬을 했고 바이너리 서치에서 지금 이제 뭐 매번 실행할 때만 다른데 내가 찾을 수를 이제 여기 스캔F로 해서 530이라고 넣어놨어요. 근데 530이 여기 지금 있네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530이 콜바이 어드레스 형식으로 들어가네요.
여기 컴프 함수는 똑같이 되어 있고 여기 인티저 데이터니까 다 인티저로 캐스트 연산하는 거 아까랑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으니까 찾았죠. 그럴 때 이제 널이 아닐 테니까 그때 키값을 이제 널일 때는 없고 그렇지 않으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여기 있습니다가 나오겠네요. 예를 들어서 뭐 100 이런 거 하면 아마 여기 100은 없습니다 라고 나오겠네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에서 내가 원하는 키값을 찾을 때 사용하는 이진 탐색 방법에 의해서 그 알고리즘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이진 탐색 나올 건데요. 그런 방법에 의해서 여러분들 직접 만들지 않고 이런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쉽게 이진 탐색해서 어떤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표준 함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큐소트랑 비서치를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좋은 함수인데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이제 함수 포인터에 대한 개념을 대부분 초보 때는 모르고 가장 고급 문법이거든요. 이제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거를 사용하지를 못하고 이렇게 있어요. 굉장히 사용하면 좀 편리한 두 개의 표준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수 포인터라는 건 이런 식이었는데요. 얘를 배열로 만들 수도 있죠. 배열로. 배열로 해서 얘를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배열로 해서 세 개를 뭐 10개 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반 변수도 배열로 만들 수 있고 포인터도 배열로 만들 수 있듯이 함수 포인터도 당연히 배열로 만들 수고 있고요. 얘네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할 일은 없겠지만 이런 컴파일러, 어셈블러, 인터프리터 같은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작성할 때 굉장히 어려운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좀 효율성을 위해서 하고요. 실제로 사용된 예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 리는 없지만 자, 여기 sum, sub, 뭐 multiply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다 보니까 인티저 두 개를 받아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를 하는 그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함수들을 일관된 방식으로 호출하고 싶어요. 물론 뭐 sum 호출하고 sub 호출하고 multiply 호출하고 이건 당연히 그냥 하면 되는데 어떻게 좀 재밌게 호출을 해보자고 해서 여기 함수 포인터를 만들어 놨고요. 얘네들 세 개는 특징이 다 세 개가 다 인티저형으로 리턴을 하고 매개 변수가 두 개가 인티저형인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티저형 리턴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는 그냥 별표 p라고만 해서 포인터 변수로 만들어 놨는데 세 개를 가지고 놀 거라서 이렇게 이제 배열 형식으로 함수 포인터 배열로 만들어 줬네요. 자, 함수 포인터 배열 세 개가 다 쓰이는 굉장히 재밌는 예제네요. 그래서 이코라고서 이제 배열 초기하듯이 배열 초기화는 반드시 중간에 열고 닫고로 하죠. 그래서 첫 번째 방 0번, 1번, 2번 방에 이렇게 이제 sum, sub, multiply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여기 지금 무한루프가 걸려 있고 0, 1, 2, 3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게 되어 있고 3일 때 무한루프를 종료하게 되어 있네요. 자, 메뉴를 선택하세요 해가지고 메뉴를 받아서 자, 예를 들어서 0을 입력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0이 되겠죠.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두 개 정수를 이제 입력받은 걸 가지고 P0XY가 되겠습니다. P0이라는 것은 여기 배열로 보면 참자 첫 번째 방이니까 sum XY가 되겠네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호출하지만 실제로 내부적으로 호출할 때는 여기 sum 함수가 호출이 되겠어요. sum 함수. 만약에 이제 여기 지금 2를 입력했다. 2를 입력했다고 하면 여기 지금 여기가 그러면 지금 2가 되겠죠.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멀티플라이 함수가 호출이 되겠네요. 멀티플라이 함수가. 그래서 결과가 이제 여기 2랑 뭐죠? 3이랑 7을 입력해서 결과가 뭐 21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겠네요. 37에 21.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같은 자료형을 갖고 매개 변수가 갖고 리턴 정도 같은 함수들은 하나의 함수 포인터를 이용해서 배열로 만들어서 여기 첨자를 가지고 여러 개의 함수들을 같은 방법으로 해서 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예제를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자, 여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가 되는데 나누기 하는 건 될까요? 안 될까요?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누기 하는 것은 잘 알겠지만 소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를 캐스트 연산해서 인티저가 아닌 더블형으로 리턴을 해줘야 되죠. 더블형으로. 자, 근데 이런 함수들도 이렇게 같은 함수 포인터에서 넣을 수 있냐?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리턴형이 지금 더블형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 함수는 이 포인터형으로 이렇게 함수 포인터형으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함수 포인터로 쓰려고 하면 뭐 매개 변수의 개수
자료형 같아야 되고요. 리턴형도 이렇게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 세 개는 다 인티저 다 같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얘가 리턴형이 더블형이기 때문에 요 디바이드라는 이런 함수를 만들어 놨다고 하면 그 함수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다가 뭐 4라고 쓰고서 얘까지 저장하고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개수와 자료형, 반환형이 정확히 일치해야지 이제 함수 포인터 배열을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런 간단한 프로그램을 그냥 호출하면 되지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함수 포인터 배열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예제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뭐 예제 다 해봤네요. 함수도 포인터도 배열도 다 알아야 되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아마 책에서 제일 어려운 예제 중에 하나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수고했습니다.